예, 네트워크 클래스 2급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기출문제는 2017년 10월 22일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50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서브넷 마스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브넷 마스크 문제는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리사로서 그, 예를 들면 여러 업체에 파견이 되면 해당 업체 네트워크 랜을 설치할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축을 할 때 그 업체의 뭐 부서나 전체적인 컴퓨터의 개수 이런 걸 전부 파악하셔서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어진 전용선은 하나인데 그 전용선 하나 가지고 뭐 수백 대 또는 수십 대의 컴퓨터와 아, 인터넷이 연결되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뭐요 서브넷 마스크를 모른다면 그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어, 내용은 확실하게 해두시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와 관련해서 서브네팅 관련된 문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브넷, 이 아래 보니까 서브넷에 대한 문제가 같이 예, 복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이제 IP 주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물론 IP 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IP6라고 하는 버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IP4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를 즉 서브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IP4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 사용하는 비트 수가 32비트예요. 32비트 이렇게 30비트 번지 마스크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TCP나 TCP/IP죠. 예, 뭐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하니까 이 TCP/IP 프로토콜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문제를 하나씩 좀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P 어드레스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호스트 어드레스를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그쵸? 이건 맞는 얘기네요. 예, 답이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IP 어드레스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그 다음에 호스트 어드레스를 구분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그 IP에 대한 구성을 얘기할 때 A 클래스, 그 다음에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 대기업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이 C 클래스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 IP는 크게 지금 보면 32비트 체계니까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이제 8비트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8비트죠. 8비트인가요? 예, 8비트입니다. 그래서 어, 구성이 A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는 구성이 이렇게 이 부분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죠. 예,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세 개가 뭐가 돼요? 호스트 아이디가 됩니다. 자, 기억나시죠? 호스트 아이디.
그럼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즉 이 두 자릿수 이 두 개의 비트 16비트긴 한데 엄밀히 얘기하면 어쨌든 이 영역을 B 클래스에서는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하고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앞에 두 비트가 빠지죠. 예, 앞에 두 비트는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아이디의 비트는 14비트가 되고요. 그리고 A도 마찬가지예요. A 클래스도 여기 앞에 제일 처음에 한 자리 비트 수가 빠지고 7비트가 되죠. C 클래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이 세 개의 영역이 프리픽스 영역이라고 해서 이걸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3개 비트가 빠집니다. 3개 비트가 빠진 21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호스트 어드레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 그래서 이제 서브네팅을 할 때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호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서브네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로 나눌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나눌 수 있죠.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트워크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클래스를 여러 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C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주어진 그 C 클래스 내에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로 나눌 수 없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네트워크 클래스를 여러 개의 뭐 네트워크로 분리해서 해당 IP 어드레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브넷 마스크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IP 어드레스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나 트래픽 관리 및 제어가 어렵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IP 어드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는 트래픽 관리가 잘 된다는 의미예요. IP 어드레스가 뭐죠? 그 어, 다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서브넷을 얘기해 드렸죠. 서브넷을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의미는 뭘까요? 저장소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요청들, 이제 그 트래픽이라고 그러죠. 저지간 그런 트래픽들을 어, 모든 부서에서 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서브넷으로 이렇게 다 분할을 해서 트래픽이 일정 부분 아마 한꺼번에 이쪽으로 다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서브넷을 이용을 해서 트래픽 제어와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넷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서브넷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결국 서브넷이라고 하는 게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를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할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와 서브네팅의 어떤 그런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트래픽 관리 제어가 어, 편리합니다. 당연히 트래픽 관리가 되겠죠. 서브넷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어느 한쪽을 차단해 버리면 어, 다른 쪽은 당연히 트래픽이 좀 덜 걸리겠죠. 그렇죠? 어, 한꺼번에 다 몰려들 때 어느 한쪽을 서브네트 한쪽을 제거하기 쉬우니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트래픽 관리가 당연히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제한할 수 없다? 이건 외우세요. 예, 이해가 안 되시면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넷을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서브넷 주소와 그 다음에 마지막 끝번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번호 IP가 브로드캐스팅 주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전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서브넷으로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제한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일단 요걸 딱 읽고 바로 요게 답이니까 뭐 다른 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보통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10, 자, 제로 그 다음에 슬래시 8. 이건 딱 보니까 뭐예요? 클래스가 어떻게 돼요? 이거 A 클래스네요. 그렇죠? A 클래스. 자, 나눌 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나누죠. 자, 그래서 10은 A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요 A 클래스 네트워크에서 115개의 서브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브넷 마스크는 그랬습니다. 자, 요거 거의 동일한 문제죠. 동일한 타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의 성격이 틀리지만 결국은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요 뒤에 있는 요 슬래시 다음에 나오는 요 숫자가 뭐예요?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요 숫자는 네트워크 아이디의 비트수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아이디 즉 프리픽스라고 그래서 어, 앞부분의 네트워크 아이디를 몇으로 설정할지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서브넷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어, 그 서브넷 마스크의 기본 주소가 어떻게 되죠? 즉 기본 마스크 A 같은 경우에는 기본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가 드로우죠. 드로우에 0, 0, 0이죠. 그쵸?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드로우, 드로우 맞죠? 0, 0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드로우 3개죠. 드로우, 드로우 0이 되죠. 그쵸? 이렇게 되죠. 요게 기본 서브넷 마스크가 되겠고요. 각 클래스별 서브넷 마스크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요게 A 클래스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A 클래스니까 요런 기본 서브넷 마스크를 갖고 있겠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 8개는 네트워크 아이디로 잡겠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앞에 요거는 네트워크로 잡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뒷자리에 있는 요 호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서브넷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15개예요. 115개인데 우리가 그 호스트의 수와 그 다음에 서브넷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의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어, 요걸 가지고 잠깐 보면 얘는 이제 A니까 뭐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서브넷 마스크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 두로로 잡아주고 앞에 1이 들어가요.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점 나머지가 0이에요. 나머지 0 0 0 뭐 일단 나머지 0이 쭉 들어간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쭉 8자리씩 0이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기본 A 클래스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인데 만약에 요 뒷자리가 그래서 111 1 0 0 0
나머지 전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0이 쭉 8자리, 0이 8자리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 앞에 1의 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 비트 수, 1의 비트 수, 1의 자리 비트 수가 4자리죠. 4자리면 여기에 2에 4승해서 요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게 서브넷의 개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공식을 외우세요, 그냥. 예. 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0의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2에 0의 숫자가 여기는 총 몇 개죠? 16개에다가 계산하기 힘드네. 이 경우에는 엄청난 호스트 수가 나오겠네요. 이에 지금 16승에다 22승이 되네요. 이거 엄청난 그리고 여기다 빼기 2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 호스트 개수 중에서 해당 그 서브 네트워크에 대한 이름과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 뒷자리 하나 빼줘야 되니까 그걸 빼면 2를 빼준 그 값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0의 수 0의 비트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호스트의 개수, 즉 컴퓨터의 개수,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컴퓨터의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몇? 2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앞에 1의 비트 수, 1의 비트 수를 이용을 해서 1의 비트 수가 m이라고 한다면 2의 m승이 뭐가 된다? 예. 2의 m승이 서브넷의 개수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15개가 되려면 그러면 2의 몇 승이 다 될까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은 2의 8승은 몇이에요? 2의 7승, 2의 7승 죄송합니다. 예. 2의 7승 어떻게 되죠? 2의 7승은 128이에요. 그쵸? 그럼 2의 6승은 2의 6승은 이거의 절반 64죠? 64. 그럼 115개 서브넷을 만들려면 1의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돼? 7개는 있어야 되겠네요. 최소한. 그쵸? 1의 비트 수니까 6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려면 자, 어, A 클래스니까 서브넷의 기본 111 1111 요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되는 서브넷의 기본 마스크 값이니까 요건 그대로 두고 그쵸? 뒤에 나오는 요걸 이용을 해서 비트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115개가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1의 수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7개죠 최소 7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는 0 0 8자리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54가 되죠? 그렇죠? 계산하면 254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뒤에는 그 0의 수의 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컴퓨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254개의 서브넷 안에 요 뒤에 나오는 컴퓨터의 개수를 전부 넣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컴퓨터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걸 그룹별로 서브넷별로 나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다음 쓸데없이 이거를 서브넷을 더 만들 필요는 없죠. 그쵸? 서브넷을 더 만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이게 254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24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의 수가 줄어들겠네요. 1의 수가 224가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더해주면 요거 160이죠? 160에 64니까 224네요. 그러면 1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세 개뿐이 없네요. 세 개뿐이 없으니까 이거는 네트워크 개수가 서브넷의 개수가 2의 3승계뿐이 안 돼요.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하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100개도 못 만들어요. 2의 3승은 10개도 못 만드네요. 서브넷을. 예,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IP4와 IP 버전 4와 IP 버전 6를 비교 설명한 것 중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요런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최근에 이제 IP 버전 6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비교하는 내용을 잘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먼저 IP 가번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IP4는 IP 버전 4는 자체적으로 IPsek과 같은 보안 프로토콜을 내장하고 있지만 IP 버전 6는 보안 프로토콜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거 내용이 반대로 됐죠. 어, 아, 어, 그 버전이 좋으면 좋을수록 보안 기능은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 버전인데 예전 버전은 보안 기능이 있고 최근 버전 보안 기능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IP 버전 4는 보안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실 때 IP 버전 4와 IP 버전 6 V 뺄게요. 얘는 보안 기능이 있어요. 보안 기능이 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안 기능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어떻게 돼요? 32비트죠? 4, 그쵸? 32비트입니다. 체계가 32비트 체계. 얘는 128비트죠? 128비트입니다. 128비트 체계예요. 128비트란 얘기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비트가 16비트 곱하기 4란 얘기죠? 맞나요? 맞아요? 아닙니다. 8개요. 16비트가 8개씩 8개로 16비트씩 8개로 나누어져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8비트가 8비트 곱하기 4, 8비트가 4개. 자, 이것만 보더라도 30비트를 4배 확대시킨 게 128비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IP의 4의 주소 공간을 4배로 확장시킨 것이 바로 IP 버전 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할당 체계를 보게 되면 IP4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A에서 D 클래스, 보통 C 클래스 많이 이용하고요. D 클래스, 그 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할당 체계가 훨씬 더 좀 다양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헤더의 그 필드 수가 상당히 복잡한 반면에 얘는 헤더의 필드 개수가 10개예요. 10개. 10개인데 얘는 헤더 필드의 개수가 6개로 줄어들었어요. 훨씬 더 단순화됐어요. 단순화되어 있고요. 네, 뭐 이 정도로는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내용을 볼게요. IP 버전 4는 필드 구분을 위해서 닷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IP 버전 6는 이거 중요한데요. 이 세미콜론인가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이거 잘못됐죠. 이거는
이거는 맞는데 요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세미콜론인지 콜론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 IP 버전 6에서는 얘를 콜론으로 나누죠. 세미콜론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일단 아니죠. 그 다음에 버전 4 같은 경우에 각 필드는 10진수로 표시되나 IP 버전 6의 각 필드는 16진수로 표시된다. 요게 정답이네요. 보통 우리가 뭐 두로 뭐 192, 168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10진수잖아요. 각 필드별로. 그쵸?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버전 4는 4개의 16비트 정수로 나누어지나 어, 버전 6는 8개의 32비트 정수로 구분된다. 이거 완전 잘못됐네요. 16비트죠, 얘는. 16비트 8개.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8비트가 4개. 그렇죠? 8비트 4개. 8 곱하기 4, 16비트 8.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 A에서 D라고 했는데 이건 다 아시죠? 클래스 A에서 D인데 근데 E도 있는데 E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예약된 주소 범위라고 그랬어요. 참고하시고요. 일반 여러분들 PC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IP 번호가 되겠습니다. 음, 일반 사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CP 헤더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 헤더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네요. 우선 이 TCP 헤더에 대한 간략한 구성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TCP 헤더는 IP 데이터그램의 일부에 해당이 되죠.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TCP 헤더에 대한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TCP 세그먼트에서 TCP 헤더와 TCP 데이터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헤더 부분에는 이제 주요 어, 뭐 예를 들면 발신지 포트의 주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목적지 주소가 어디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절반이 이제 16비트로 절반을 표시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맨 윗부분에는 발신자 포트라고 그러죠. 송신 포트라고 해서 얘는 소스 포트라고 그래요. 줄여서 얘기할게요. 소스 포트. 그 다음에 얘는 데스티네이션 포트라고 해서 목적지 포트 주소입니다. 어느 목적지에 연결이 될 건지를 나타내는 거죠. 어디로부터 데이터가 왔고 어디로부터 어, 어디로부터 데이터가 와서 어디로 데이터가 가는지를 나타내는 그 내용을 헤더 부분에다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제 16비트씩 갖게 되죠. 목적지와 어, 송신지에 대한 16비트씩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요거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는 전체입니다. 이렇게 영역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시퀀스 넘버가 들어갑니다. 시퀀스 넘버, SQ 넘버라고 그럴게요. 그냥 이 시퀀스 넘버는 총 32비트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시퀀스 넘버 32비트. 그러니까 해당 TCP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TCP 세그먼트에 요 헤더 부분이 있는 거고 데이터 부분이 쭉 뒤에 있는 거죠, 따로. 그래서 세그먼트 안에 데이터에 보시면 이 뒤에 데이터가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세그먼트 안에 데이터의 송신 바이트 그 흐름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퀀스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패킷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패킷의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신 측에서 어, 시퀀스 넘버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퀀스 넘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acknowledge, 예, acknowledgement number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받을 어떤 그런 데이터의 순서 번호를 적어주는 거죠. acknowledge라고 하죠. acknowledge 번호 넘버. 이것도 32비트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32비트.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세 번째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더 나눠서 어,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밑에 있는 부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체크썸 부분입니다. 체크썸 요거 16비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어전트 포인트라고 해서 이 부분도 UP라고 할게요. 이 부분도 16비트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 먼저 옵션 앤 패딩이라고 해서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이 부분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6개의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의 플래그가 있습니다. 여기 6개의 플래그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플래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앞에는 헤더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여기 헤더의 길이, 헤더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헤더의 길이는 hlen으로 표현되죠. 헤더 랭스 hlen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리저브드라고 해서 현재는 그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예약한 필드, 그래서 리저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6개 플래그인데요. 이 6개 플래그가 여기 보시면 이제 RST 플래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IN 이건 종료를 나타내는 피니시 플래그 이렇게 있는데, 요거 말고 4개가 필요하죠. 4개가 여기에 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이 부분이 윈도우 사이즈고요. 윈도우 사이즈는 16비트로 구성이 되고요. 이 윈도우 사이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일단 버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사이즈는 버퍼라고 그래서 여기 사실 요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최대 버퍼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윈도우즈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맞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머지에 대한 그 해당 구성 항목들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6개의 플래그를 좀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개의 플래그 중에 참고로 요 그 윈도우 사이즈는 윈도우 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 제어를 하실 때 최대 16비트라고 하면은 거의 65,535바이트까지 그 흐름에 사용되는 그런 필드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TCP의 어떤 흐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송신자에게 자신의 어떤 그 수신 버퍼 여유 용량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총량이 어느 정도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데이터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수신자에게. 이거 수신자고 송신자라고 한다면 송신자가 어,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퍼의 용량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면 송신자가
제 수신자의 버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크기에 맞게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신 제어에 대한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송신자는 수신자의 버퍼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끔 데이터를 잘 컨트롤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최대 버퍼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의 최대 버퍼의 크기는 이 정도다. 그러면 송신자가 그 버퍼의 크기를 감안을 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6개 플래그를 보면 먼저 플래그의 첫 번째 플래그로 URG가 있습니다. URG. 자, 요거는 이제 긴급, 그러니까 U라고 하는 거는 어전트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아주 급한 어떤 급한 필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URG. 어전트, 뭐 그거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포인트 필드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acknowledge라고 이제 보면 ACK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확인이죠. 확인. 어, 그러니까 확인 번호의 필드가 표시되는 그런 플래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PSH가 있습니다. PSH 요거는 이제 강제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푸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강제 전송하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푸시의 약자예요. 푸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RST는 뭘까요? RST. 얘는 이거는 리셋입니다. 리셋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TCP를 다시 한번 리셋하자, 다시 재설정하자, 연결하는데 연결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서 뭐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싱크, 동기화란 의미인데 어떤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서 번호를 동기화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P는 뭐예요? FIN. 이건 피니시, 종료를 의미합니다. TCP 연결 종료하자. 예? TCP 연결 종료하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게 핀이에요. 자, 그래서 총 6개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더에는. 근데 여기 보시면 리셋 플래그가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된 것을 알려준다? 이건 아니죠. 어, 이게 이건 것 같은데요. 액널러지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확인 번호 필드가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의미, 그걸 나타내는 것이 이제 액널러지 플래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리셋이니까 잘못된 거고요. 리저브드는 앞서 설명드렸죠. 다음 옥텟을 명시한다? 이건 아니에요. 다음 그 시퀀스 넘버에 대해서 예상된 다음 옥텟을 명시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액널러지 넘버라고 그랬죠. 액널러지 넘버. 이건 리저브드는 예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예약된 필드들을 명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P는 이거는 스레이 핸드 쉐이킹 과정을 제외하는 플래그다. 이거 스레이 핸드 쉐이킹은 TCP의 어떤 데이터 전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글쎄요, 이게 네트워크 관리사 기사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안 기사에서 나올 만한 그러한 내용이니까 만약에 요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TCP의 데이터 전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TCP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뭐 액널러지 보내고 다시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스레이 쉐이크핸드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나번.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